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글쓰기를 힘들다고 느끼는 많은 부분은 바로 첫 문장을 시작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40분 수업 중에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10분, 심지어 20분을 끙끙 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제가 주어지면 일단 망설이지 말고 첫 문장을 써봐 라고 이야기해도 쉽지 않죠. 그럼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 문장을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글의 주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제에서 연상되는 단어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그림 그리듯 묘사를 시작하라고 해줍니다. 이런 거죠. 봄이라는 글쓰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봄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꽃, 나비, 개구리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묘사를 시작해봐. 하얀 배추잎나비가 있죠. 하얀 배추잎나비는 날개에 검은 점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주제와 관련된 소재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 모양을 묘사하게 하면 아이들이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 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중에 학교 숙제로 독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독서 감상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 일단 독서 감상문을 쓰는 주된 이유는 책 내용의 줄거리, 요약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서 감상문의 기본 틀이 있죠. 처음 쓸 때는 핵심 줄거리를 요약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책 내용을 잘 파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느낀 점을 몇 줄 정도 덧붙이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줄거리 요약 및 느낀 점을 덧붙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패턴을 살짝 바꿔주면 그땐 수준 높은 독서 감상문이 돼요. 패턴을 어떻게 살짝 바꿔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독서 감상문의 기본 틀, 내용 요약 및 느낀 점 쓰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글 속 주인공 또는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는 형식의 감상문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인공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넣어주면 좋은 감상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 A에게 편지 쓰듯 말하면서 독서록을 전개하는 거예요. A야, 너가 그 무서운 순간에 침착하게 호랑이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가 참 부러웠어. 이렇게 편지를 쓰듯 독서록을 쓰면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독서록 쓰기에 좀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읽은 책의 내용을 바꿔보는 겁니다. 기존 줄거리를 아주 짧게 언급해주고 나라면 사건 전개를 또는 주인공의 선택을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로 이어질지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작업은 독서 감상문을 넘어서 비판적 읽기 및 창의적 글쓰기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글을 쓸 수 있는 걸 넘어서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게 해주면 좋을까요? 글을 잘 쓰기 위한 기본 조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년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이들이 쓴 글에 생동감이 느껴지고 참 잘 썼구나 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아이가 직접 체험한 경험을 소개하고 그 과정 중에 생각난 것, 어려웠던 것, 느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을 때입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다른 종류의 글을 쓰더라도 경험한 소재를 바탕으로 풍부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량이 많은 아이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문장력을 갖춥니다. 특히 독서력이 좋은 아이들이 쓴 글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요, 짧은 분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쓰게 하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어떤 관찰할 대상을 주면서 매일 관찰글을 쓰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자라는 과정을 관찰해서 적게 하거나 곤충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관찰하고 경험한 걸
매일 일지처럼 짧게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막상 시작은 했는데 완결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아이들이 중간 정도까지만 쓰고 완결을 못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된 이유는요, 글을 쓰다가 멈춰서 앞의 내용을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쓰고 이야기 전개가 다시 시작되고 결국 끝맺지 못하게 돼요. 미완성인 것 같고 이야기가 중간에 재미없어진 것 같아도 일단 끝까지 매듭짓도록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수정하고 퇴고하는 과정은 어설프더라도 완결을 짓고 하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이더라도 완결된 글을 가지고 몇 번 수정하다 보면 글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계속 수정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요, 완결할 힘이 없어져요. 일단 글쓰기를 시작했으면 앞의 내용을 읽지 말고 완결까지 써내려가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짧은 글은 제법 그래도 완결을 짓는데요, 완성하는데요, 긴 글 쓰기를 어려워해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초등 3학년 이상이면 공책 반쪽 이상의 분량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완결을 짓게 하는 거죠. 공책 반쪽이면 간략한 줄거리 정도면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그 글을 공책 한쪽 또는 두 쪽 정도로 늘리게 합니다. 등장인물의 대사, 환경 묘사 등을 하다 보면 내용이 늘어나죠. 두 쪽까지 늘리면 그걸 다시 5쪽 정도로 늘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글을 길게 쓰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렇게 완결된 글을 수정 보충하면서 양을 늘려가다 보면 처음 썼을 때와 많이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도 바뀌고요. 처음부터 긴 글을 쓰려고 하면 대부분 완결도 못하고 나는 긴 글을 못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공책 반쪽을 채우기도 어려우면 2줄, 3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런 거죠. 둥지에 아기새가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엄마 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기새는 엄마 새를 찾아 떠납니다. 많은 모험을 한 뒤에 엄마 새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 3줄만 적어도 하나의 글이 완성된 겁니다. 이 3줄에 이제 대사를 넣고 등장인물을 추가하면서 공책 반쪽, 한쪽, 5쪽 이렇게 늘려나가게 보면 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죠. 선생님, 이 글쓰기 주제를 줄 때 혹시 좋은 주제를 이렇게 정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글쓰기 주제를 줄 때는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주었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척 쓰기 어려워하니까요.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 주고 선택하게 하면 그 중에 마음에 들거나 경험상 쓸 수 있는 걸 고르게 돼요. 또 반대로 자유주제를 주고 그냥 마음껏 써보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유주제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빈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단어를 주제로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문장으로 주는 게 아이들의 발상적 사고를 일으켜 줍니다. 문장으로 주제를 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딸기라는 단어로 주제를 주는 것보다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옛날 땅속나라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 공주님은 두더지로부터 땅 위에 올라가면 맛있는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제 문장을 주고 이제 계속 이어질 이야기를 지어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스토리의 시작과 배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기 쉽게 됩니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혹은 초보 글쓰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주제를 문장으로 줄수록 더 쉽게 상상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초등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할 때 주로 어떤 종류의 글을 쓰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다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미술 시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 시간에 매번 상상해서 그리기만 하지 않죠. 글쓰기를 할 때도 시, 동화, 수필, 소설, 논설문, 설명문, 연극, 대본 등 다양하게 접해보는 게 좋아요. 좋은 방법은요, 지금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단원과 같은 종류의 글을 써보게 하면 좋습니다. 이때 잘 쓰게 하려고 하기보단 기본 틀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어떤 글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은 국어 교과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국어 교과서를 보면 주제를 주고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림 주제를 정하고 구도를 잡고 윤곽을 그리고 정밀 묘사를 해 나가듯 그렇게 체계를 잘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가르칠지 잘 모르시겠다면 초등 국어 교과서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글쓰기를 활용하는 분야가 정말 많죠. 우리 아이들이 글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라고요. 글쓰기를 잘하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